자, 오늘은 이제 임신, 이제 가임기 여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젊은 구독자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25살이 넘으면 이제 난임 꿈나무, 그리고 이제 30세 정도가 이제 지나면 난임 전 단계, 그리고 35세 정도가 지나면 난임, 그리고 40세가 지나면 난임 장인, 그 다음에 45세가 지나면 건강하게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임이라고 이미 지정을 해서 이제 나쁘게 생각이 들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제가 챗 GPT한테 요청을 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들을 하고 있는 것에 시술 건수를 정리해 달라고 했더니 2018년도 이게 이 병원에서 한 건지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에 등록된 모두에서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난임은 부부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면서 피임 없이 1년 이상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대요. 그리고 35세 이상일 경우 6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으로 간주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부부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면서 피임 없이 1년간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하는데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 게 부부죠. 부부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면서 블라블라가 아니라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야 부부인데 이 자체가 지금 모순이 있고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이라고 바로 정신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35세 이상이면 6개월만 임신이 되지 않아도 난임이라고 이제 씌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본능적으로 느껴지시죠. 자, 합격을 못하고 재수를 하게 되면 난합이라고 부르고 삼수하면 난난합이라고 부르고 금메달 못 따면 난금이냐 라고 부르고 난은이라고 부르고 난동이라고 부르고 거지가 부자가 되지 못하면 난부라고 부르고 건강하지 않게 막 살면 난건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 좀 문제가 있죠.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되겠지요. 자,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지금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이 압도적으로 되고 있어서 물론 부모님들이 엄청난 돈을 내고 있지만 의느님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죠. 그래서 계속 이 횟수가 시행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많이 시키게 하려고 이름을 난임, 저런 난잡한 이름을 붙여서 지정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예비 엄마들의 건강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임신중독증, 블라블라 증후군 다 약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름 붙인 질환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예비 엄마들의 몸을 이제 작살내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지요. 자, 정상적인 성관계를 유지했을 때 임신 확률은 20에서 25%예요. 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성관계를 그러면 당연히 유지하니까 부부지 이걸 그럼 유지 안 했는데 부부가 아닌데 이 말 자체가 잘못됐고 자, 아주 높게 봤을 때 임신의 성공 확률을 25%라고 치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 4달 중에 한 번만 임신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년은 고작 1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운이 좋아봐야 1년에 최대 3번만 임신할 수 있다. 생리주기가 1년에 12번이고 그중에 내가 정상적인 정자, 난자가 만났더라도 그것이 수정될 확률이 25%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가 3번이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론적으로 홀짝 게임을 했는데 내가 3판 연속해서 졌다. 홀짝을 맞춰야 되는 것을 3번 했는데 내가 3번 다 못 맞췄다라는 일이 일어난다면 1년 동안 임신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홀짝 게임을 했는데 승부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3판 중에 무조건 한 번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큰 수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 시행 횟수가 많아져야 이 확률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3판 했을 때 3판 지는 것 그냥 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롤 할 때도 3판 연속 지분 적 많으시죠. 너무나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것만 가지고 바로 난임이라고 판정하고 35세가 넘으면 6개월 만에 난임을 판정하니까 내가 홀짝 게임을 한 번이라도 지면 너는 난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이론적으로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실제 헬조선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 20, 30대 친구들에게 임상에서 진행을 할 때는 1년에 12달에 임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3번밖에 없는데 그중에 2번은 신랑이 말 안 듣고 그중에 1번은 아내가 말 안 들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잘 안 되죠. 싸우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1년 동안 임신이 불가한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여기에다가 21세기에는 결혼을 아주 빨리 해야 여성이 2말에서 3초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혼하기 전부터 난임 전 단계나 아니면 난임이 그냥 사실상 진단이 되기 마련이죠. 우리나라의 초혼,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33세, 30세가 돼야 결혼하기 때문에 30세면 결혼하고 빨리 바로 임신을 해도 31살에 임신이 되는 것인데 그때부터 바로 난임 전 단계라고 정신교육을 계속 받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시험관하기를 하지 않으면 임신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이 온 인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온 인류가 저주하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부부들이 결혼을 한 다음에 결혼할 때부터 또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되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한다. 근데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것이 하는 게 인공적이기 때문에 이제 배란 주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비 엄마 몸이 이제 작살이 나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 임신하는 날까지 계속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매일 주기적으로 캡사이신 탄 물을 계속 먹이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고 언제까지 네가 더 이상 매운 것 안 먹어도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계속 조지는 것과 우리 엄마에게 강제적으로 인공적인 시술을 매달 계속 시키는 것이 엄청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이래서 치매 걸리는 거예요. 자, 그거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느냐? 나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빨리 갖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냥 건강하게 지내면 된다. 건강하게 지내고 건강하게 살면서 비트코인 모으고 그 다음에 서로 부부 사이에 배려하고 지내면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되었을 때 아주 잘 되었을 때 임신은 1년에 3번만 기회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임신이 되려면 시간이 충분히 걸리죠. 2, 3년 정도 돼야 그나마 내가 홀짝홀짝을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이길 확률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지낸다는 것, 그리고 서로 부부 사이에 배려하며 지내는 것을 하면 몇 년 안에는 다 자연스럽게 임신이 된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는 거예요. 고로 내가 시험관악이나 체외수정을 해서 임신을 하신 분들은 그거 해서 임신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홀짝홀짝 게임이 한 번은 이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하면 안 되냐? 뭐 당연히 그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물리적인 시술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정관 폐색이나 자궁이나 난간이 폐색이 돼서 아이의 물리적으로 막혀 있을 때는 그것을 뚫어주거나 아니면 뚫어지지 않는다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우회해 줄 필요는 있지만 이런 물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검사나 나머지 행위는 임상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고 의미가 없으면 감사한데 예비 엄마들의 건강을 압도적으로 망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고 이거 주위에 시험관 아기든 체외수정이든 해본 사람들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예비 엄마의 몸이 망쳐지는 것은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이런 물리적인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말고 나머지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발견된다고 과연 무엇이 달라지나? 배란 기능 검사, 무슨 LH 검사, FH, LH, 에스트로겐, 뭐 호르몬, 뭐 다낭성 난소증후군 이런 걸 고치는 것이 현대 의학에서 존재하지 않는데 왜 이런 것들을 계속 검사해서 검사로 한번 조지고 배란 유도 주사로 조지고 계속 조지게 하는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의 문제는 요거 인공수정이나 이제 해외수정하거나 요거 할 때 그때 그 배란기 시즌에 이제 부부관계를 독려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전 임상에서는 그러면 저렇게 뭐 체외수정이나 시험관악이나 저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럼 실제 어떻게 임신을 준비할 수 있냐? 자, 대부분은 이제 정기적으로 진료를 보게 되면 진료를 보면 그러면 건강해지죠. 제가 하는 진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료를 보면서 정기적으로 나의 건강을 체크하고 피드백을 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는 것이 그냥 인지상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저를 보러 오는데 저를 한 번, 두 번 보신 분들은 제가
생활하시는 거, 수면, 생활, 그 다음에 가족들 간의 관계, 회사에서의 관계, 그리고 자는 거, 소화되는 거, 똥 싸는 거, 생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발목 삐고 오신 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를 보러 오시면 제가 막 살 수 없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오신다. 좀 지내다가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건강이 안 좋거나 허리가 삐었을 때 저를 찾아오신다는 그분 자체가 잔소리를 듣기 싫은데 올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이 곧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내게 되면 당연히 우리 부부의 관계는 좋고 나의 건강도는 항상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임신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한 방으로 임신을 하려는 케이스가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진행이 되는데, 제가 가장 오래 버텨본 친구가 이제 저희 그 구로 친구, 최근에 아내가 출산을 해서 지금 쌍둥이를 육아하고 있는 요 놈이 3개월까지가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까지는 저렇게 산부인과를 가지 않고 본인, 배우자, 가족, 지인의 저주를 이겨내면서 3개월까지는 버틸 수가 있지만 like 비트코인처럼,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스스로도 마음이 불편하고 배우자도 불편해하고 가족들은 더 불편해하고 지인들은 계속 뭐하냐 계속 저주를 하기 때문에 3개월까지가 일반적으로 이 1000명 중에 1명도 힘들다. 3개월까지 한계고, 이 정도 지나면 나는 더 이상 한 방으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임신하는 그날까지 계속 가서 배란 유도 주사 맞으면서 이제 계속 몸을 조지는 거죠. 임신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원래 큰 수의 법칙, 홀짝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내가 한 판에 이기게 되죠. 그러면 그날 결혼하게 되면, 임신하게 되면 내가 그냥 임신이 된 건데 그냥 놔뒀으면 더 빨리 될 것이고 그냥 놔뒀으면 더 건강하게 임신이 됐을 것인데 나는 산부인과에서 이런 임신 준비를 해서 임신을 한 것이다 라고 자의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할 때까지 엄마 몸이 엄청나게 망가지고, 그때 이후로 출산 이후에도 그 충격이 수십 년간 남아있는 케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인공수정하거나 체외수정하고 할 때 이제 그 배란기를 지정을 해줘서 그때 이제 부부관계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싫어하죠. 무슨 뭐 짝짓기 합니까? 이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 원래 정상적이면 부부관계는 그냥 성관계는 그냥 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불륜을 하는 이 아저씨가 자 같이 그 이제 불륜녀와 호텔에 들어갔는데 성관계를 안 하는 것을 이런 것이 야전에서 일어나는가? 둘이 피곤해서 잠만 자고 나왔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불륜 남녀도 이렇게 하는데, 사랑한다고 스스로들 주장하고 있는 남녀가 매일 같이 자는데 피곤하거나 일정상 뭐 매일 일주일 내내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배란기가 그냥 지나갈 정도로 성관계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임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둘의 관계, 그다음에 둘의 각자의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점이 되겠고, 부부가 충분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고 나의 가족이 건강하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검사를 해서 그 문제를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내 건강과 나의 임신과 나의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우리 많은 예비 엄마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꼬리표로 살아가면서 이제 죄인처럼, 이제 아무래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 정자의 숫자와 운동에 이상이 없다라고 판정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남편은 뭐 맘대로 살아가는데, 엄마들은 계속 죄 지은 것처럼 매달 두세 달마다 한 번씩 이런 꼬리표를 달고 사는 것, 이제 그만 시켜야 될 때가 됐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멈춰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도록 신경 쓰자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